몇 년 전에 우리 이병기 당시 방송통신상임위원님은 국제회의에서 모바일 빅뱅이라고 지금 일어나는 현상을 이름을 했고, 외국에서는 뭐 스마트 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역시 스마트 혁명이라는 것이 제일 이 귀에 있고 또 부르기 쉬운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건 스마트폰을 핵심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세상이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큰 요소가 보면은 스마트폰이란 거는, 전에는 컴퓨터라는 거는 기껏해야 노트북 아니면 그 다음에 PC, 이걸 우리가 컴퓨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애플의 아이폰이 처음 시작이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아이폰이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이 컴퓨터의 역할을 하게 되면서, 인터넷 역할도 하고 역할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폰은 하나의 시발이고, 아이폰 이후에 수많은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패드도 있고, 또 물론 우리 안드로이드 방식의 그런 여러 가지 폰도 있고, 최근에는 텔레비까지도 이게 스마트 디바이스 형태를 역할을 하고, 어쩌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가전들까지도 스마트 디바이스 역할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 스마트 디바이스의 출현이 네트워크로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새로운 가치를 발휘하기 시작하면서 스마트 시대가 출발을 한 겁니다. 전에도 인터넷 위에서 새로운 산업이 일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때는 사실은 시간과 공간에서 굉장히 제약을 받았습니다. 컴퓨터를 이용을 하기 시작하려면은 자기가 책상 위에 가야 있어야 되고, 아니면 노트북을 갖고 어느 자리에 앉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남들이 잘 때는 나는 그 사람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움직인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가 움직이고 켜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다른 일 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스마트 디바이스가 나오면서 이게 24시간 전 세계가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 전에도 물론 여러 가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과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서비스가 생산이 되고 유통이 되고 소비가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그보다 훨씬 폭넓은 서비스들이, 또는 심지어 피지컬 굿, 실물 재화들이 온라인으로 디지털화돼서 소비되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건 저희들은 그걸 전체를 일컬어서 버추얼 굿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버추얼 굿즈, 그 다음에 스마트 디바이스 네트워크, 이것이 스마트 혁명의 기본인데, 이것이 다시 스마트 디바이스가 제대로 컴퓨터가 작동하려면은 OS가 발달해야 되고, OS뿐만 아니라 거기서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나 유저 익스페리언스, 이걸 혁신화할 수 있는 기술들이 계속 개발돼야 되고, 또 보안과 같은 기술이 반드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쪽에 엄청난 새로운 수요가 일고 거기 따르는 기술 발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스마트 디바이스에서 스마트 시대에 빼놓을 수 없는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컴퓨터라고 그러지만은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것이 컴퓨팅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뭐 칩들이 계속 작아지니까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해서 칩을 넣고 생산하면 이게 비싸지는 거고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드 컴퓨팅, 인디비듀얼 컴퓨팅을 대신하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우리 스마트 시대의 이 5개의 서로 요소들이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세상을 새로운 세계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스마트 혁명입니다. 이것이 무슨 변화를 가져올 거냐, 우리한테 무슨 의미를 가져올 거냐 하는 것은, 첫 번째 저희들이 보는 거는, 특히 통신회사들이 보는 거는 버추얼 굿즈의 부상입니다. 급부상입니다. 이 버추얼 굿즈는 수없이 많습니다. 뭐 음악도 당연히 거기에 들어가는 거고요. 책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종 무슨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교통 상황을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무슨 게임,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뭐 이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많은 다른 것들이 피지컬 굿즈가 이 버추얼 굿즈로 바뀝니다. 사람들이 경비하던 그 시큐리티, 그것도 사람들 대신에 이런 디바이스들이,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대신해주고,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간에 꼭 여행을 해서 먼 거리를 여행을 해서 회의한다, 서로 만나야 되는 거를 만나지 않고 서로 걸어가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서 회의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책상에 앉아서 할 수 있고, 따라서 시간과 거리를 확 단축시켜주는 그런 것도 가능한 거고요. 전에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동차 같은 걸 생산하려면 수많은 부품들이 생산돼서 조그맣게 조립이 돼서
그것이 다시 합쳐지고 해서 최종적으로는 어셈블리 라인까지 수송이 돼서 거기서 자동차로 완성돼서 나오는 게 종전의 방식입니다. 모든 제조업들이 다 그런 방식을 겪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건 뭐냐? 부품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걸 깎는 머신 툴이 중요하고 또 그걸 수송하는 수송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한 방식 또한 제조업이 디지털화되면서 완전히 바뀔 거라는 것이 이코노미스트의 예측입니다. 또 제레미 리킨 같은 사람들은 이 소위 인터넷으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스마트 그리드가 탄생하게 되고 스마트 그리드가 탄생하면서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 패턴도 바뀌고 화석 연료에 의존하던 우리 인류가 처음으로 이젠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바뀌고 거기에 따라서 인류의 사상 체계도 바뀐다 해서 이 사람 또한 이걸 제3의 인더스트리얼 레볼루션이라고 그랬고 여러 책 중에서 또한 책은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는 큰 기술 발전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IT가 큰 기술 발전이라고 생각해냈는데 사실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어렵다. 그러나 지금부터 ICT, 인터넷 이것이 사람들한테 인류 사회에 새로운 커다란 어떤 기술 변화를 가져올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는 이론도 나왔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이론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이코노미, 디지털 이코노미, 네트워크 이코노미 이것이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얘기고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많은 행동 양식이나 그 다음에 심지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는 방직기계에 의해 지금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것이 산업 현장에 적용이 되면서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을 기계가 대신하는 것을 1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2차 산업혁명은 그와 같은 기계를 쓰되 그 기계를 쓰는 방식이 포드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처럼 대량 생산 체제로 연결된 대량 생산 체제가 우리 산업 사회에 도입되기 시작한 것을 2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3차 산업혁명은 뭐냐? 제조업의 디지털화, 네트워크와 그다음에 3D 프린팅 등 소재 산업도 소재도 포함이 됩니다만 여러 기술들이 결합이 돼 가지고 제조업 생산과 분업 방식의 혁신을 가져온다. 이것이 지금 아까 잠깐 설명드렸습니다만 제3의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그만 부품이 모여져 가지고 수송이 돼 가지고 어셈블리 라인에 모이는 대신에 설계가 미리부터 다 부품, 웬만한 부품들은 설계가 되고 기계로 깎을 수 없는 부분까지도 설계가 돼 가지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것이 어셈블리 라인 근처까지 보내지면은 거기서 3D 프린팅 기술로 가지고 신소재를 이용을 해서 그 부품을 통째로 깎아내는 바로 생산해내는 그런 형식의 이제 생산 방식이 세상에 이제 주류가 될 것이다. 저도 이걸 믿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 아는 친구가 이거 3D 프린팅으로 찍은 거예요. 가져왔는데 아직은 이게 소재가 좋지 않아서 울퉁불퉁하고 아주 매끄럽지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만은 이것이 곧 웬만한 물건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가 오리라는 건 자명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뭐가 중요하냐? 지금 단순 노동보다도 엔지니어라든지 디자이너, 그 다음에 IT 인력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피지컬한 도로보다도 네트워크가 얼마나 강하냐? 얼마나 즉시적으로 이걸 보낼 수 있느냐? 얼마나 완벽하게 보낼 수 있느냐? 3D로 보내고 3D로 이렇게 보면서 이걸 좀 고치지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하는 코멘트가 가능하도록 돼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업 구조도 바뀔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이 사람들의 예측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종합을 했을 때 도대체 우리 이 스마트 혁명이 우리나라에는 뭘 줄 수 있느냐? 지금까지 양차에 걸쳐서 80년대와 그 다음에 2000년대 이 양차에 걸쳐서 대한민국은 알게 모르게 사실은 ICT 혁명에 크게 도움을 받았고 우리가 경제가 부흥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지만 엄청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이거 뭘 할 수 있겠느냐 할 때 저는 여러 가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그 중에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현재 제일 큰 문제 그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와 일할 수 있는 인구의 절대적 축소입니다. 절대적으로도 축소될 거고 상대적으로도 축소될 거고 거기에 반해서 부양을 필요로 하는 의존한 사람들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지금부터 30여 년 후에는 지금 현재는 우리 인구가 5천만 중에서 2,500만이 일하고 2,500만이 그 일하는 사람들에 의존해서 지금 다른 일을
은퇴해 있거나 아니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공부를 하거나 하는 그런 형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2040, 50년경에 가면은 한 사람이 일을 해가지고 두 사람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노령화가 되기 시작하면은 건강 문제가 있고, 이 노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그 자체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킵니다. 뭐 교통 수요부터 해가지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만은 굳이 환자들이 의사 선생님 뵙기 위해서 한 5분, 10분 뵙기 위해서 먼 병원에 종합병원 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노인들은 사실은 이헬스, 우리 뉴헬스라고 그럽니다만 이헬스를 통해서 얼마든지 진단하고 대처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점검하고 이런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폭적으로 교통 수요도 떨어뜨릴 수 있고 그만큼 사실은 우리 온실가스 배출은 줄어듭니다. 그다음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KT에서도 이미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제일 큰 문제가 사실은 저출산하는 이유가 일자리가 우선 부족한 거고, 그 다음에 일자리 결혼, 그래서 만혼이 유행이고, 만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애 키우는 거 겁나고, 그 다음에 낳는 거 겁나고, 키우는 거 겁나고, 교육시키는 게 겁나는데, 이 문제를 우리가 스마트 워킹을 시키면은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일자리 만드는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가 육아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건 굉장히 쉽게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에 대한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가 IT를 이용을 하게 되면 어학교육이라든지 학부모들이 지금 목이 맨 게 어학교육 아닙니까? 중국말이든 영어든 조그만 때부터 시켜야겠다 하는데 그걸 시키기 위해서 학교로 보내기 시작하면 돈이 얼마가 듭니까? 물론 집에서 가르친다는 건 쉬운 건 아닙니다만 시골이나 이런 건데 조금 애들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그 가르쳐 시킨다면은 KT가 지금 우리 IPTV에 넣은 내용 중에는 오바마가 졸업한 푸나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우리 한국의 교재, 대한민국의 산수와 자연의 교재를 3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아서 이거를 직접 영어로 책도 번역하고 완전히 해서 영어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조금만 공을 들이면 애들한테 공부도 시킬 겸 그다음에 영어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와 같은 내용들은 무궁무진합니다. 교육을 시킬 수 있는 방법 또한 무궁무진하게 개발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고 애들 부담을 덜 수도 있겠죠. 에너지 문제는 두 말씀 드릴 것도 없습니다. 지금 스마트 그리드를 활용을 하게 되면 지금 이 순간 손쉽게 10%를 절약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피크 타임 때 지금 현재 추세대로 가면 매년 원자력 발전소 100만 킬로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를 8개씩 만들어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이 증가율을 계속한다면. 그런데 우리가 피크 타임을 잘 조절하면은 800만 킬로와트는 쉽게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여기서 일자리 만드는 문제입니다. IT 자체는 사실은 그렇게 일자리를 안 만든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애플에 대해서도 네가 만든 일자리가 몇 개냐? 이런 비판이 미국에서 있지 않습니까? 애플은 50만 개 이상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애플은 다른 사람들은 한 4, 5만 개밖에 더 만들었냐? 일자리는 전부 중국에 주고 대만에 주고 이랬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위에 돌아다닐 버추얼 굿즈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는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KT는 이미 진이라는 음악팩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음악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대중음악이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만은 음원 산업은 침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음반 시장이 다 없어졌거든요. 모든 음악이 모바일로 들을 수 있게 되면서 불과 300만도 안 되는 사람만 그것을 유료로 듣겠다 하는 희망자가 나타났고 4,700만은 음악을 좋아합니다만은 음원을 사지도 않고 그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 300만 되는 사람들이 음악을 사는데 K-팝이 아무리 유명하다 하더라도 소녀시대가 노래 부른 게 아무리 히트를 했다 하더라도 한 곡에 60원입니다. 60원이니까 설사 100만 시청자가 그걸 다운로드 받았다 해도 얼마입니까? 6천만 원입니까? 10명이 나누면 소녀시대 얼마입니까? 9명이죠.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내에서 음악 시장이 클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입팩이란 건 그거에 대한 일종의 혁명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60원으로 일정한 가격을 우리가 매기는 게 아니고 당신들이 매겨라. 뭐 1,000원을 매기든 얼마를 매기든 그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신화를 보이는 거고 이거를 전 세계에 보내기 위해서 저희들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보내게 되면은 그 이수만 씨도 중국 시장이 최종 공략 목표입니다만은 이것이
엄청난 가능성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인터넷, 유선 인터넷 시대하고 지금하고 뭐가 달라졌느냐 하면 여기에 무선이 가세를 하면서 무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면서 무선은 유선과 달라서 빌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건 라인입니다. 유선에서는 빌링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러스도 유행을 했고 사실 돈 받는다는 건 극히 제한된 비즈니스 모델 말고는 힘들었고 사람들이 제한된 공간, 제한된 시간에만 받기 때문에 시장 규모도 작았습니다만은 이 모바일에서는 빌링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24시간 365일 그 다음에 누구나 이게 40억이면은 만약 40억 인구가 스마트폰에 가입하게 되면 40억 시장이 만들어지는 글로벌 마켓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것은 우리 제조업에서도 봤고 다른 트레이드에서도 봤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도 이 소위 교육 규모나 생산 규모를 엄청나게 늘리는 효과를 합니다. 그래서 버추얼 굿즈가 보면은 그런 음악뿐만 아니고 다른 우리 한류 컨텐츠라든지 우리 책이라든지 더구나 UI, UX가 발전되면은 우리 책 그냥 가져가면 누군가가 번역을 해서 영어로 중국말로 번역하는 이런 시대가 올 거고요. 드라마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솔루션이라든지 뭐 하다면 UCT라든지 뭐 별의별 게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의 노하우들이 한국의 개발 경험이라든지 신문에 보면 우리 뭐 신도시 개발한 그런 경험까지도 사겠다 하는 데도 나옵니다만 KT의 많은 경험을 사겠다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버추얼 굿즈 형태로 갈 수가 있고 이것이 보편화되면은 한국의 젊은이들한테는 꼭 자기가 어디에 취업하는 것보다는 창업한다는 것이 하나의 옵션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창업은 리스크가 엄청나게 큽니다만은 옛날 2000년대 초에 창업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우선 시장 자체가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창업하는 코스트가 너무나 싸졌습니다. 그때는 스토리지나 그 다음에 뭐 서버나 이런 걸 하나 살려면 적어도 뭐 10억 정도 내가 돈 가져도 될까 말까 하는데 지금은 그거 거의 뭐 전기 쓰듯이 그냥 써서 자기가 스토리지나 서버 얼마든지 빌려 쓰면 몇십만 원 아닙니다. 그 다음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는 거고요. 은행에 돈 빌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더 창업이 쉬워졌고 창업에 따른 실패에 따른 리스크도 훨씬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젊은이들이야말로 이 스마트 시대를 우리가 잘 활용하게 하면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우리가 7% 성장을 한다고 해서 젊은이들한테 일자리를 줄 수 있었습니까? 기존 산업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제 창업이 취업이 아니고 창업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은 현재까지 뭐 5만만 제대로 하더라도 더구나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외국에 있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손을 잡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 버추얼 굿즈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이나 성장 동력은 거의